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마음 가는 대로 살자. 나는 노는 게 좋다. 마음껏 놀며 산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일보다 노는 걸 또 좋아하는 건 분명하다. 놀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사람도 있다.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다. 보고서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새벽 2시에도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일 중독증에 걸렸다고 하는데 고치지를 않는다. 과로사가 희망사항이라며 그 병을 자랑한다. 그는 전임자들이 황당한 토목건설 사업을 벌려 빚더미에 올려놓은 서울시 재정을 바로잡고 쪽방 거주자와 독거노인,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박원순 같지 않다. 그렇지만 일은 누구나 한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돈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여유가 있다면 재미있게 노는 게 목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만약 돈벌이가 되는 그 일이 즐겁기까지 하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프로라고 한다. 무엇이든 놀이로 삼을 수 있다. 사람이 즐기는 놀이에는 한계가 없다. 그 중에서 으뜸은 음악이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음악을 즐긴다.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빛과 촉감의 어울림에서 음악이 주는 즐거움과 비슷한 것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음악을 즐긴다. 학창시절 음악 시간이 괴로웠었다. 하지만 괴로운 게 꼭 해로운 건 아니다. 나는 학교 음악실에서 존재를 감추고 넘사벽과 더불어 사는 요령을 배웠다. 모든 무등에서 좋을 건 없지만 음악은 특히 그런 것 같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속기, 가무, 동이족의 후예들이다. 대한민국에서 음악적 무능은 사회적 장애이다. 민족성 또는 문화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내가 아는 밴드가 있다. 크라잉넛이라는 밴드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크라잉넛은 대한민국 록계를 달려온 펑크록의 최강자이다. 밴드 이름도 그렇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호두가 우는가? 크라잉넛 멤버들은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했다. 인디밴드 크라잉넛은 진정한 프로이다. 그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제멋대로 하면서 돈도 번다. 돌이켜보면 1998년 대한민국의 여름은 여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IMF 외환 위기가 몰고 온 기업 파산과 실업의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 크라잉넛이 소리를 질렀다. 닥쳐, 닥쳐. 그렇게 외치면서 말 달렸다. 어떻게 살 것인가? 크라잉넛은 자기네 생각을 이야기했다. 좋아한다면 부딪혀. 그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펑크록 음악을 들고 세상과 부딪혀 성공했다. 되기 전에 크라잉넛 멤버들은 시멘트 벽에 레코로 마구 그린 그림이 있는 드럭이라는 지저분한 술집에 죽치고 살았다.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괴상한 칵테일을 마셨다.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했다. 어디 크라잉넛뿐이겠는가? 홍대 앞 클럽에서는 수많은 크라잉넛들이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고 있다. 크라잉넛 멤버 중 키보드를 치는 김인수 씨가 1974년생이다. 나머지 넷은 2살 젊은 초등학생 때부터 얽혀 살아온 친구들이다. 20살 무렵
밴드를 결성했던 그들은 40살이 되어도 펑크록을 들고 부딪히고 있다. 돌아보니 나도 그때 세상과 격렬하게 부딪혔다. 바람이 불면 사물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과 부딪혀 색깔이 다른 삶을 산다. 나는 22살 대학 3학년이었던 1980년 5월 17일 자정 가까운 시각 학교에서 붙잡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끌려갔다. 맡은 직책이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 검거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육사 11기 정치군인들은 1979년 12월 12일 밤 군사반란을 일으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 비어있던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했다. 보안사령관이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지도부를 체포하고 공권을 장악한 다음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독차지했다. 다음 수순은 최기화 대통령 권한 대행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빼앗는 것이었다. 5월 15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퇴진과 즉각적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유교령이 내릴 경우 일제히 가두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집회 해산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서울역 회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5월 17일 이후 이화여대에서 향후 행동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계엄사령부는 여기서 경찰 병력을 투입해 수십 명을 체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도청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총학생회장실 전화기를 들고 전국의 대학 학생회의 상황을 전파하느라 바빴다. 밤이 깊었을 때 요사이 역사학자로서 현대사 관련 글을 많이 쓰는 한 홍구가 와서 곧 계엄군이 올 것 같으니 나가자고 했다. 다 도망가서 텅 빈 학교를 계엄군에게 넘겨주는 게 좀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친구의 등을 떠밀어 내보냈다. 마지막 받은 전화는 공주사대에서 온 것이었다. 그 전화를 끊기 직전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2단 옆차기를 맞고 쓰러져 목이 졸리고 허벅지를 밟혔다. 이마에 닿는 권총 총구가 서늘했다. 그때서야 후회했다. 일단 도망치고 볼 것을. 하나님 백보다 더 좋은 게 36개라고 한 선배들의 말이 옳았어. 곧바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끌려가 그곳에서 2달을 보냈다. 서울관악경찰서 수도군단 계엄보통군법회의, 안양교도소를 거쳐 논산훈련소와 화천의 백암산 소총중대, 철책선 초소, 서울서빙고 보안사령부 대공분실까지 2번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들을 전전했다. 그때 죽지 않은 것은 비겁하게 처신한 덕분이었다.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용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광주의 전라남도의 청에서 목숨을 잃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다치게 했던 그 장군은 7년 동안 대통령을 한 후 살아있는 기적이 되었다. 그는 내란과 살인,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감옥에 갔다 왔고 재산이 29만 1천 원뿐이며 돈벌이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골프와 양주 파티, 해외여행을 즐긴다. 나는 크라잉넛 멤버들이 나보다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오해 말라. 펑크록 밴드 멤버가
대학 총학생회 간부보다 훌륭하다는 게 아니다. 펑크록 공연이 민주화 투쟁보다 아름답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문제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다. 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했고 그 삶을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았다. 공연을 하면 행복했기에 대학을 가지 않거나 대학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노래와 연주에 열정을 쏟았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 많은 서러움을 겪었다. 크라잉넛 멤버들은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을 물질이나 지위, 사회 통념이나 타인의 시선, 어떤 이념이나 명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두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행복한 삶을 설계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밀고 나갔다. 세상과 부딪혔다. 그들은 좋아하는 놀이를 직업으로 삼았다. 이것만으로도 절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인생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일과 놀이가 인생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사랑과 연대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크라잉넛 멤버들이 이 나머지 절반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절반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다. 나는 크라잉넛의 책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그들에게 빚졌다고 생각한다. 그 빚을 갚고 싶다. 그래서 그들도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인생의 나머지 절반도 소신대로 하기를 기대한다.